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지연 씨께서 부탁하신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댓글로 부탁을 받고 제가 주로 읽는 동의보감이라든가 경학전서 그리고 황제내경 등의 책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사실 한의학에서는 이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보이고 있는 의사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대부분 좀 막연하게 증상에 집중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갱년기라는 증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임상에서 겪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갱년기는 죄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언제부턴가 이 갱년기 증상을 하나의 질병처럼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났고요. 물론 그런 호르몬이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저는 추측은 되는데요. 우리가 갱년기의 의미를 조금 잘 살펴보면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갱년기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갱년기, 다시갱, 고칠 갱자죠, 그죠? 그리고 년, 우리가 해년할 때 그 년이고요. 그리고 기간할 때 시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으로 가기 전에 작년에서 노년으로 바뀌는 시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때 일어나는 증상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한의학에 대해서는요, 황제내경이라든가 동의보감에 보면 이 여성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 한문을 써놨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인이 나이가 27, 그러니까 14세가 되면 천계가 이루고 77, 그러니까 49세가 되면 천계가 다한다,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 천계가 바로 월경을 뜻합니다. 월경.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자가 두 번이나 들어가죠. 하늘,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자연의 섭리로 이 생리가 이르고 그리고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생리 혹은 월경은 어떻게 보면 2세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여성의 경우는 아주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생리가 있고 없고는 결국 출산 능력의 유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그리고 월경이 끝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비해서 양방의학에서 이 갱년기를 해석해 보면요, 호르몬의 변화죠. 그러니까 출산의 그 임무를 맡고 있던 난소, 그러니까 호르몬을 생산하고 그리고 월경을 주관하는 그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시기에 즈음에서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 있죠. 그죠? 얼굴로 이렇게 열이 오른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불면증, 우울감, 그죠?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갱년기가, 어떻게 보면 몸의 구조조정입니다. 그 말은, 전혀 해로운 변화가 아닙니다. 유익한 변화죠. 유익한 변화. 그죠? 중년에서 노년으로 몸을 바꾸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보면 이 월경, 즉 생리가 끝이 나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신성한 임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라진다는 것이 마치 여성성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허탈하고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더 이상 출산을 준비하면서 매월 소모하는 혈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껴서 이제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몸을 바꿔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갱년기, 곧 폐경은요, 몸에 해로운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이 갱년기를 통해서 뼈가 약해진다거나 막 이런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갱년기를 마치 나쁜 병아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자연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몸에 해로운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구조조정을 할 때도 보면 조금 그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 그죠?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몸에서 보면 이 갱년기가 여성분들의 몸에서는 이런 구조조정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여성 호르몬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막 전혀 잠을 못 주무시고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뭐 이런 호르몬을 드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나름 유익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 복용 기간이나 복용량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콜린 캠벨이라고 정말 전 세계적인 영양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인 인물인데요. 이분의 책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4가지 요소 중에 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는 사실 자기 몸에서 나온 거죠. 자기 몸에서 만든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도 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처방받으신 약은 몸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인공제이고 합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호르몬을 몸 안에 들이는 것은 몸에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3번째는요. 제가 이거는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이 갱년기 증상과 이 화병과는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화병. 그죠? 작년인가의 일인데요. 한 70 초반에 여성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께서, 아이고 원장님 저 갱년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갱년기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얼굴에 열도 나고 잠도 안 오고 땀도 나고 이런다면서 자기 갱년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70이 조금 넘으신 분이 말이죠. 이 갱년기 증상과 화병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화병이 많으신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겹쳐지면서 더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이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 스트레스 소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갱년기 증상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갱년기, 그러니까 폐경기를 전후한 시기가 많이 지났다면 그건 갱년기 증상이 아니고요. 화병입니다. 화병. 그리고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갱년기가 되면 여자분들이 살이 찐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주로 생산을 했습니다. 갱년기 이전에는요. 근데 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에는 여성 호르몬이 약간 부족한 상태가 되죠. 필요치에서. 그죠? 그러면 이 지방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약간의 지방을 만들죠. 살을 약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필요 이상으로 막 살이 찌는 거를 갱년기 때문에 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갱년기 증상을 겪으시면서 뭐 폭식을 하신다거나 생활 습관이 안 좋으셔서 찐 살을 갱년기 증상으로 찐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약간은 아주 약간은 찔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죠. 하지만 필요 이상의 살은 찌지 않는다. 사실 제가 동의보감을 다시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그 일부 갱년기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처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약들을 제가 이렇게 구성 약물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사실은 그 화합병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증상에 쓰는 약제들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갱년기 증상도 혈허죠, 그죠? 혈허로 인한 증상이 많고요. 여기에 심화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혈허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쓰잖아요. 피를 말린다.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예민하게 쓰면 피가 마른다고 하죠. 이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갱년기 증상을 잡는 주 포인트는요, 이 심화, 그러니까 가슴 속에 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심해지는 부분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 부족해진 혈을 보해주면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게 부드럽게 이 갱년기를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재들을 찾아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차로 드실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 중에서 이 제일 사실은 좋은 건 당귀죠, 당귀. 당귀차도 있던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의 혈을 보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천궁은 기순환을 돕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궁이나 당귀 혹은 간을 돕는 그런 작약, 이런 약재로 된 차라든가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복용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임상에서 그 여성분들이 겪는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제 내용이 조금 약하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갱년기 증상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몸이 노후를 위해서 월경을 닫고 그리고 몸을 바꿔가는 유익한 변화라는 것, 몸에 좋은 변화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 갱년기를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저는 몸에 훨씬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육류라든가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하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습관도 조금 조정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필요하면 이런 뭐 몸에 좋은 도움이 되는 차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갱년기를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시고 부드럽게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지연 씨처럼 혹시나 조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료를 찾고 임상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